자, 이번 시간에 할 경우의 수는요. 앞에 서 있던 거는 너네가 감으로 어느 정도 나왔다면 여기는 어느 정도 공식화시켜서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리고 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해를 잘해. 근데 이거를 문제로 섞어서 내놨을 경우에 이게 이 경우였나? 저 경우였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생각이 잘 안 난대. 그래서 이 단어는 각각의 경우를 다 외워두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. 물론 그게 타고나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. 미양 기침에서.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? 각각의 경우를 다 외워줘야 돼요. 공식도 왜 내가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써먹을 때 여기다 써먹어야지 이렇게 나오잖아. 똑같아 얘도. 각각의 경우를 완벽하게 외워있지 않으면 나중에 확률할 때 갖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.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한 단원 남은 확률을요 빠르게 띄고 싶으면 이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되고요.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확률할 때 또 헤매게 돼.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. 이걸 제대로 외워둔 아이들하고 외워두지 않은 아이들하고.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경우를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자, 지금부터 해주는 건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. 선생님이 이거 들을 때 쓰지 말라고 하지. 근데 여기는 다 듣고 나서 필기를 하세요. 알겠지? 하나 듣고 하나 필기하고 하나 듣고 하나 필기하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다 외워지게. 알겠지? 이 경우의 수는요.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 있지? 가면 쓰고 그거를요. 정확하게 다 듣고 오세요. 그렇지 않고 이거 설명 직접 듣지 마세요.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알겠지? 자, 일단 첫 번째 동전 던지기를 하게 될 거예요. 너희들 교재에 동전 던지기에서 이렇게 막 개념 설명이 돼 있어. 그쵸? 이거 보지 마세요. 지울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공식화 시켜야 되긴 하지만 이해 작업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공식에다 대입만 하게 되면 너네들 이거를 할 수가 없어. 알겠니?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거를 정리시킬 거예요. 그러니까 앞에 있는 18쪽에 있는 내용 다 잊어버리세요. 자,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. 동전 1, 동전 2, 동전 3. 금액이 같아도 달라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100원짜리 2개라고 해도 그 100원짜리 2개가 금액만 같다 뿐이지 같은 동전은 아니잖아. 그치? 이렇게 돼 있을 때 동전은요. 앞과 뒤가 있잖아. 그치? 앞을요. H라고 할게요. 뒤를요. T라고 할게요. 그랬을 때 동전을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찾아보자. 자, 동전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앞이 나오거나 뒤가 나올 수 있어. 그치? 몇 가지야? 경우의 수가? 2가지야. 그 다음에 동전 1번이 앞이 나왔을 때 동전 2번이 앞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뒤가 나올 수도 있잖아. 그치? 그리고 동전 1이 D가 나왔을 때 동전 2가 앞이 나올 수도 있고요. D가 나올 수도 있죠. 자, 이 2가지 각각에 대해서 동전 2에서도 2가지씩이 나오죠. 2가지 각각에 대해 2가지씩, 2배씩이 됐다는 얘기잖아. 그래서 곱하기 2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전 3번도요. 얘 앞 나오고 얘 앞 나왔어요. 그런데 얘가 앞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리고 얘 앞 나오고요. 얘 뒤 나왔어요. 근데 동전 3이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마찬가지로 얘도 얘 뒤 앞 나왔어. 그럼 얘가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. 그치? 그 다음에 얘 뒤 나오고 뒤 나왔어. 근데 동전 3에서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얘네 각각에서 또 몇 가지씩이 늘었어요? 다 2배씩이 또 늘었죠? 그래서 곱하기 2배가 됐네 또.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? 8가지. 실제로 쉬어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일곱, 여덟 이렇게 나오죠? 이해 갔니? 이거 수영도 그려놓으세요. 이렇게 나오는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 없단 말이지 우리는.
그러면 니네들 지금 보다시피 밑에를 보니까 2씩 곱해져. 이 2씩 곱해진 이유가 뭐냐? 동전 1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뒤 두 가지. 동전 2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뒤 두 가지. 동전 3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뒤 두 가지죠. 그럼 우린 여기서 뭘 만들 수 있다?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. 어떻게? 문자로 써주면 너희들 헷갈리니까 숫자 하나 대입해서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. 동전이 4개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동전 각각에 대해서 앞뒤 두 가지씩이라서 어떻게 한다? 2 곱하기 2 곱하기. 동전이 4개니까 2를 4번 곱하면 된다는 얘기겠죠? 그래서 총 몇 가지? 16가지가 되겠죠. 동전이 3개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고요. 동전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씩이라서 2배씩 늘어나니까. 이해 갔어요? 넘어갈게. 이건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. 동전 던지기라고 해서 동전만 던질 필요는 없는 거야. 그치? 주사위로 던질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주사위는 하나당 몇 개의 경우가 나오죠? 그렇지. 면이 6개고 1부터 6까지 있으니까 6가지 경우가 나와요. 그래서 주사위를 하나를 먼저 던졌어요. 그렇게 되면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, 2, 3, 4, 5, 6 해서 모두 6가지가 나오겠죠. 이건 주사위 1번에서 나온 경우야. 그럼 주사위 2번에서는요. 얘가 1 나왔을 때 여기서 몇부터 몇 가지 나오겠어? 1, 2, 3, 4, 5, 6 해서 모두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.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6가지가 나올 거고요. 그치? 얘도 6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각각에 대해서 또 6가지씩이 늘어난단 말이야. 그래서 1, 1, 1, 2, 여기 1, 3 이런 식으로. 그쵸? 점점점에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겠냐는 거야. 근데 가지수는 쉽죠? 어떻게 하면 돼?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 6가지에 각각 하나가 6가지씩 늘어나잖아. 그래서 곱하기 6해서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? 36가지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주사위에서도 공식 하나 만들어 볼까? 아까 동전 던지기랑 똑같은 건데요. 주사위를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. 3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어요. 그러면 몇 가지가 되겠어요? 주사위 하나당 6가지가 나오죠. 그 6가지에서 또 이렇게 가지치기가 몇 개씩 돼? 6가지씩이 되죠. 그래서 곱하기 6 하고요. 또 그 6가지 각각에 대해서 가지치기가 몇 개씩 되겠어? 6개씩 될 거 아니야. 그치? 그래서 곱하기 6이야. 알겠지? 계산은 안 할게 이거. 그냥 이렇게만 써놔. 이거 할 때마다 수형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게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서 나와야 됩니다. 세 번째 경우야. 사실 이거 뭐 세 번째 경우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동전 1개와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경우의 수래 어떻게 하면 돼? 동전은 앞뒤 2가지밖에 없고요. 얘는 1부터 몇 가지? 6가지 있죠. 그럼 동시에 던질 거니까 얘가 앞일 때 여기 몇 가지 나와? 6가지 나오겠죠. 또 주사위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부터 6가지 6가지씩 더 붙겠죠. 그러면 얘 2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몇 가지씩 붙고요? 6가지씩 붙고요. 그 6가지도 각각에 대해서 6가지씩이 또 붙죠. 그래서 곱하기 6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. 계산은 너네가 할 거야. 사실 계산할 필요 없어. 일단은 요거 공식만 알아두면 돼. 이거를 아예 공식화 시켜서 외우세요. 얘는 뭐 어려운 거 있어? 없지? 넘어갈게.